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참 몇 년 전에 제가 무한도전을 봤을 때 뭐 홍철 없는 홍철팀 이런 멘트 만들어가지고 되게 유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3월 모의고사 없는 3월 모의고사 총평. 웃깁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굵직한 시험지가 하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총평이 필요하니까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예상컨대 이 라이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태반은 영어 시험 문제를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절평이고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국어랑 수학이지 라는 자기 논리로 1, 2교시 나름대로 좀 마음먹고 좀 풀어보다가 점심 먹고 나니까 지쳐서 영어 안 푼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라이브를 보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해설 강의는 영어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듣지 맙시다. 심지어는 좀 시험장만큼의 분위기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듣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 네가 수능 시험장에서 듣기 가지고 실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연습은 다 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다 하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좀 한번 해볼 텐데, 사실은 별로 막 되게 특이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특이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작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미주신 부분의 의미 문제가 강사인 저조차도 이거 도대체 출제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면, 요번 모의고사는 그런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거나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이건 좀 유념해서 봐야 되거나 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어떤 건 있냐면, 지금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의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3년 동안 치러진 시험의 트렌드들을 충실히 따라간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트렌드들이 어떤 거냐,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이자 절평 시대의 시험 전체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조금 기억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학습 방향을 조금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히 구문이 난이도가 뛰었습니다. 구문 난이도가 뛰었어요. 제가 혹시나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N수생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멘션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평가가 되고 난 다음부터 글 자체의 추상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과연 시험장에서 내가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읽었다면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싶은 지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미용실에서 처음에 시험지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머리 감고 하면서 시험지 이렇게 봤는데도 뭐 별로 특별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지문들은 별로 없었어요. 추상적인 지문들은 없었다고요. 근데 요거는 절대평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험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다만 난이도가 조금 높게 여겨지는 지문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글의 소재나 주제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요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제가 좀 당황했던 게, 강사로서 제가 당황을 했던 게 아니라, 요거는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봤으면 100%좀 당황했겠다 싶었던 게, 21번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의 첫 문장 딱, 그 다음에 이제 22번과 23번 요지 문제와 주제 문제, 여기 구문 딱 보는 순간 요거는 그나마 집 모의고사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시험장에서 봤으면 100% 당황했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구문 난이도는 확실히 높습니다. 이게 단순히 3월 모의고사가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르잖아, 이건 좀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3월 모의고사에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많은 분들이 전년도 수능에 검토진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시험을 내는 과정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출제하러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나름대로 유의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보여주는 트렌드는 절대평가 전체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충분히 분석해 볼 만한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문의 난이도.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문항별 상대 난이도 있죠. 상대 난이도라고 얘기를 하면 소위 얘기하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고 쉬우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요. 절대평가가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면, 빈칸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저는 빈칸 엄청 틀렸어요. 아마 그 빈칸 엄청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의 습관 때문에 빈칸은 어려워, 그러니까 맨 나중에 풀어야지 라고 하다가 틀린 경우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문제 자체의 난이도로 따진 빈칸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순서 삽입. 특히나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많이 뛴 편인데, 생각해보면 원래 절대적인 킬러 문제였던 빈칸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졌고 순서 삽입은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상대 난이도는 여기가 더 높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여기가 관건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문항별 상대 난이도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대입학, 그 주제 요지 제목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성적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적어도 1, 2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밑줄 어휘의 적절성 판단 문제 있잖아요. 어법 문제 다음에 30번에 나오는 거.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문맥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되게 킬러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대입학 같은 경우는 듣기 듣는 중에 얼마든지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문제고, 밑줄 어휘의 적절성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빈칸의 난이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좀 그런 느낌이었다라면, 요게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뛴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의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전체 문항 중에서 오답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대입학 같은 경우도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전체 문제에서 주제 문제가 오답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난이도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이번에 제가 적어놓은 대입학이나 밑줄 친 부분의 어휘의 적절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뛰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식 모의고사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빈칸 문제가 어려운 건 나름대로 납득이 돼요. 원래 여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수학으로 따지면 21번이 어렵고 30번이 어려운 거 같은 겁니다. 순서 삽입도 뭐 어느 정도 납득돼요. 21번, 29번 정도의 난이도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한 14번, 뭐 15번 이 정도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그냥 암산으로 때려서, 물론 이제 되게 잘하는 사람 경우 제외하고 암산으로 막 때려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하면 이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조금 뛰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난이도가 뛴 높은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 나오는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23번 문제점을 푸는데 여기서부터 왜 이렇지?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 굉장히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러면 내가 나중에 빈칸 어떻게 풀지? 문장 삽입 어떻게 해야 되나? 형은 여기서 왜 나왔어? 막 이런 느낌들 굉장히 받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트렌드들을 좀 충실하게 반영한 3월 모의고사였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총평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와 이후에 이제 시험장에서의 태도들이 조금 도출이 되죠. 결론적으로 1번 항목 구문 난이도와 관련해서 이제 학습적인 태도들이 조금 결정이 좀 되는데, 이걸 이후에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 볼게요. 구문 난이도 높잖아요. 뭐 하셔야 될까요? 구문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올해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제 컨텐츠들 중에 EBS 컨텐츠가 엄청 많이 팔립니다. 사실 강사 입장에서 이게 나쁘진 않죠. 강사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3월 달에 EBS 책을 제가 출간을 하는 시기가 되면 사실은 EBS를 공부할 정도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EBS는 그렇단 말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문장을 해석하는 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올해 EBS 판매량을 보니까 수험생들의 수준이 예년보다 되게 높지는 않을 텐데 EBS 판매는 초반에 너무 많이 좀 되고 있는 게 좀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초 공부를 좀 건너뛰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장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단단하게 하는 것 이전에 EBS부터 덤빈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물론 이제 1, 2월 달에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늦은 게 맞겠죠. 근데 늦었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구문 공부를 하세요. 근데 또 이제 고3 학생들이 거의 다 치른 실험이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고민될 수는 있어. 나는 지금 이미 학교에서 내신을 대비하려면 EBS를 봐야 되는데 구문을 또 언제 하고 있냐. EBS로 구문하시면 되죠. 특히나 이제 제 책 분석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석서에 제가 모든 문장마다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그리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들 다 말씀을 드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셔도 좋으니까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잘 잡아서 해석 연습 열심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수생의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구문 수업부터 차근히 따라오셔도 되는데 고3들 좀 마음이 급해. 그럼 적어도 EBS 분석서, 제 책 기준으로 분석서를 기준으로 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구문 공부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항별 상대 난이도와 관련한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학습과 관련해서 가지셔야 될 태도는 이겁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킬러 유형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빈칸이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순서사변 난이도가 뛰었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알겠지만 대입학이나 밑줄친 부분에 밑줄친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 난이도도 또 뛰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던 상대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라는 게 좀 편하게 쉬어가는 문제들 중간중간에 정말 사람이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질식시키는 문제들이 등장했던 시험이었다라면 지금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시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막 쉽게 덤빌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손도 대지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건드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특정한 유형을 버리고 가는 게 이제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2등급 정도가 영어에서 목표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빈칸 정도는 다 버리고 가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갔는데 빈칸 오히려 쉽게 나와서 내가 버리려고 했던 유형인데 순서사변만 어렵게 나와서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특정 유형에 좀 몰빵해가지고 버리거나 취사 선택하거나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좀 나눠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여기 빈칸이라든가 대입학이라든가 밑줄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글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글 읽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뭐 N수생이라거나 혹은 고3인데 별로 제가 좋아하는 멘션 아닙니다만 정시 파이터야. 그래서 뭐 그 수능만 준비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이제 EBS를 파고드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 아니니까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글읽기 강좌를 들으세요. 글읽기 강좌 들으시고 혹시나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고3인데 내신도 대비하고 하셔야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EBS 제 분석서 있잖아요. 거길 보다 보면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붙여 읽어야 되고 글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멘션들도 다 적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읽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됐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문 공부와 글 읽기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고3인데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구문도 그렇고 글 읽기 훈련도 그렇고 EBS를 통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됐죠? 그리고 뭐 저는 분석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책을 사서 보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문장에 대한 분석, 글 읽기 훈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외라는 거는 고3인데 이제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N수생이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학교를 안 가고 물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있는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마음먹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려고 내 공부만 학교 수업에 구애받지 않고 내 공부만 하려고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에 쫓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EBS 하기 전에 제 수업으로 따진 문장 강좌 구문 읽는 법과 관련한 거죠.
글 강좌, 어떻게 하면 지문을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강좌잖아요. 이 이후에 EBS 학습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 계획을 짜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아까 그 어떤 친구가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댓글을 달아놔서 좀 읽어본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현장 강의를 지금 현장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 때 현장 강의를 들었나 봐요. 예상컨대 문장 읽는 법 강좌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현장에서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대요. 야, 수업은 듣고는 있는데 내가 이게 영어가 늘고 있는 건가? 사실 문장이라는 수업이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만 해주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갑자기 시험을 위한 문제풀이 방법이 늘었다는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제 꾸역꾸역 끝까지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모의고사 풀어보고 놀랐대요. 점수가 많이 뛰어서. 그래요. 절대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영어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다고. 근데 이런 부분은 구문, 난이도가 높은 구문,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유형, 이런 것들은 장난치고 꼼수 부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잘 읽고 정확하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요걸 위한 공부를 좀 차분하게 합시다.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EBS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3월 모의고사와 관련한 전체적인 총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별히 두드러진 게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평가 이후에 영어 시험이 보여주던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학습의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내신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고3이냐 아니면 그 외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눠서도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됐죠? 왜 이제 선생님은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모의고사였잖아요. 근데 영어라는 시험 자체가 앞에 국어, 수학이라는 과목을 풀고 난 다음에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할 때 풀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진모의고사는 그런 피로감 자체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쉽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험장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말씀 따로 안 드리고 트렌드와 이후의 학습에 대한 얘기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 라이브 총평 강의를 좀 준비를 할 때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뭐 물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진모의고사를 친 상황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봐야 뭐 또 비슷비슷해 보이는 말들이겠지만 저도 이제 또 한마디를 좀 거들게요. 참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뭐 일단은 집에서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성적표가 딱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는 시험을 한 번이라도 친다면 좋든 나쁘든 좀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기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쵸? 도대체 3월 모의고사 몇 번이나 밀려서 4월 24일날 치러지는데 그것도 성적표가 매겨지지 않는 그냥 진모의고사로 처음부터 답지까지 다 배부받고 정말 긴장감 하나도 없이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 무기력해지기 좋죠. 안일해지기도 쉽습니다. 옆에 경쟁자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안일해지기 되게 좋아요. 근데 무기력함과 안일함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사람에게 제일 큰 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끝없이 쉬지 않는 도전이 되어야 되죠. 무기력함과 안일함에 지지 맙시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능 성적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1년을 보내고 있어요. 1년도 아니죠. 몇 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내신이라고 적어놨지 중간고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6월 평가 모의고사는 과연 제대로 치러지는지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어떤지 수능은 정말로 진짜 지금 미뤄진 대로 그렇게 12월 달에 치러지는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수험 생활을 하는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의 본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연령대를 다 잡아서 그 안에서 제일 실력이 좋고 제일 좀 뭔가 운이 좋은 세대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같은 세대 내에서의 상대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게 수능의 본질이에요. 납득하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세대 내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A라는 학생에게 B라는 학생에게 C라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무기력함과 같은 안일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깨고 나오는 사람, 무기력함과 안일함을 느끼더라도 어쨌든 꾸역꾸역 공부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올해 수능에서는 이길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력함과 안일함에 지지 맙시다. 오늘의 성적 가지고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기력하지 않게, 안일하지 않게, 적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는 한 페이지라도 책을 더 보는 것, 그걸 목표로 수능 때까지 달려가도록 합시다. 그 무기력함과 안일함에 지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저도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습 방향 잘 지키셔서요. 다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치러지는 시험에서 활짝 웃으면서 시험장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